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결정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등 지원책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안을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게 아닌데 완전히 그냥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소득분배 개선분을 정하는 기준이 중위임금에서 올해는 평균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중위임금의 50%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득분배 개선분에 포함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업계나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공익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목표를 중시한 나머지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택배기사들은 배달에 앞서 택배 물품을 배달할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기사들은 별도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배달 수수료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맞서 CJ 대한통운에서 이틀짜리 파업 사태까지 초래됐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택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노조 소속 택배기사 200여 명이 무더위 속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공짜 노동 강요하는 CJ에 대한 통은 규탄한다! 집배점에 모인 택배 물품은 기사들이 지역별로 분류해 배송해 왔는데 지난해 설립된 노조가 그동안 분류 작업에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에 나섰던 겁니다. 노조는 문제 제기 후 사측이 노조원 담당 지역의 물품에 표시를 한 뒤 비노조원인 직영기사에게 배송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물건 빼돌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사측을 대신해 노조와 교섭해온 대한통운 집배점 협의회는 특수고용직인 기사들에게 배달 건당 지급되는 수수료에 모든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노조원이 전체 기사 18,000명 중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사 간 평행선이 이어지자 노조는 파업 동력을 이어가는 대신 하루 만에 복귀를 택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라서 배송을 해야지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배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3주 동안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노사는 노조가 물품 분류 작업을 재개하고 사측이 노조원 물량을 직영기사에게 맡기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정상화하되 대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지난 2014년 장애인들이 외딴섬에서 폭행을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양경찰청이 어업 현장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일제 단속을 벌여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고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오른쪽 남성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출합니다. 잠시 뒤 은행 직원이 왼쪽 남성에게 서류를 주고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오른쪽 남성은 선주인 A씨로 왼편에 앉은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3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0년 4월부터 8년간 B씨에게 선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받지 못한 돈은 1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달라고 하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안 준다! 지가 돈을 안 내준 게는 안 한다 이가. 지가 알아서 쓰고. 전남 목포에서는 모호가 직업 소개서를 운영한 C씨가 선원 7명에게 술을 먹인 뒤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어선과 염전, 양식장 등 8만 3천여 곳을 조사해 인권침해 사범 5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질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도 해양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경은 해양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어업 현장에서 자행되는 부당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편의점들 특징이 자체 브랜드, 일명 PB 상품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PB 상품 팔면서 소위 착한 가격을 강조하죠. 하지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눈에 안 띄게 가격을 슬쩍 올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홈플러스의 심플러스,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입니다. 마트들은 이러한 PB 상품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구매합니다. 대형마트 상품, PB 상품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서 평소에 구매하게 되고. 하지만 모든 PB 상품이 계속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마트 3사 PB 상품 1,500여 개의 작년 6월과 올해 3월 가격을 비교해보니 81개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9개월 새 무려 73%나 뛰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생수 가격을 73% 올렸고 과자 가격 등도 인상했습니다. 이마트는 고춧가루 가격을 44%, 수세미 가격을 23% 올렸고 롯데마트도 커피 가격을 40%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PB 상품들이 일반 상품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릴 때 소비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고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깜깜이로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몰래 PB 상품 가격을 올린 대형 마트들. PB 상품 구매 시 정말 저렴한지 살펴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는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철강 관세 폭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 철강업계 수출길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EU가 철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잠정 조치를 내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철강 232조 조치 이후에 이러한 수입 규제 강화가 더욱 저희 수출에 철강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 업계 애로사항을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업체와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철강 수출 4위 대상국으로 해마다 수출 물량이 증가한 곳입니다. 정부는 일단 한국이 EU의 관세 부과 예외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산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철강의 수출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EU의 반대에도 유럽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제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하기에 이른 겁니다. 수입산 철강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전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격해지는 철강발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근본적 대안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기 위해 남북이 20일부터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남북 철도 경협이 10년 만에 재개되는 셈인데요. 다만 본격적인 경협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언젠가 이뤄질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 미리 신호와 통신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늘 동해선 철도의 단절 구간인 금강산 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첫 공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경의선 철도 단절 구간인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동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007년 북한 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공동 진행된 이후 10년 만에 남북 철도 경협이 재개되는 것으로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담에서 또 남북 공동 조사단의 활동과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 극복하고 또 더 긴밀한 협력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다만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낡은 철도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사업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남북은 철도 연결을 위한 설계와 공사 방법 등의 실무 대책을 미리 세워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가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줄자 과자나 빵 등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쌀가루를 붓고 정성스럽게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이용해 쌀빵을 만드는 겁니다. 새빨간 식빵부터 거무스루한 흑임자 빵까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쫀득쫀득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색소도 안 쓴다 그러고 밥 대신에 먹을 수 있어서 쌀빵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 먹었을 때 식감 자체도 쫀득쫀득이고 미에 대한 알레르기 사람이니까 좀 50여 가지 쌀과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쌀과자는 쌀특유의 구수함과 단맛이 일품인데 특히 어린이 유기농 간식으로 인기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합니다. 친환경 쌀만을 사용하고 있고 딸기나 시금치, 바나나 이런 단호박 이런 분말만을 사용하여서 식감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맛있는 주식인 쌀 소비가 3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쌀의 무한 변신이 진행 중입니다. 쌀을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형성이 될 거고요. 다양한 판로가 개척이 됨으로 해서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쌀 가공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얼마 전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2,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58.9%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직업을 찾는 기준의 우선순위가 연봉이 아닌 워라밸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 역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이 많더라도 연봉이 높은 일자리가 인기가 높았는데요. 요즘에는 연봉이 적더라도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후자 쪽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사서입니다. 사서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직을 말하는데요. 연봉은 2천만 원 전후로 그리 높지 않지만 업무량이 다른 직장에 비해 많지 않고 또 출퇴근이 비교적 일정해서 워라밸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도서가 가득한 도서관 사서가 가장 최고의 직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서는 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적,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 기준을 토대로 분류, 정리, 또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해서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된 업무는 도서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공립도서관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 자료 수집, 장소 관리, 전자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서가 각각 구분돼 있어 각자의 업무만을 맡아서 하면 되지만 학교나 기업체 자료실 등에서는 대체로 한 명의 사서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 경우 도서, 자료의 구입부터 분류, 또 훼손이 심한 자료의 폐기까지 도서 이용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규모를 떠나서 모든 도서관의 사서가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자료나 책들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이 사서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러한 일이 모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특별한 분류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보면 숫자와 한글로 분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서가 임의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 그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표가 KDC, 즉 한국 십진 분류표입니다. 도서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00번부터 999번까지 주제를 나누고 소수점 뒷자리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가령 000이 앞에 붙으면 종류가 되어 전체를 아우르는 인문이나 컴퓨터, 백과사전, 전집과 같은 책들이 배치가 되고요. 철학은 100번, 종교는 200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분류 기준이 같아서 다른 도서관과도 상호 대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분류 체계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전문 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 또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전문 대학의 문헌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준사서 자격증을,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서 교사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에 추가로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서교육원을 통해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원한다면 사서직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서관마다 조금씩 채용 기준도 다를 것 같은데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서 자격증을 따면 주로 국공립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진출하는데요. 특히 국공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사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9급, 7급 등의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 사립대학교 도서관, 기업체 자료실 등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사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거치지만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외국어나 고고학, 고고미술학 등의 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 시에는 각 도서관의 채용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도서관별로 근무 환경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서의 근무 시간은 도서관의 개방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국공립도서관은 대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관하는데 사서는 이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의 경우 시간을 나누어서 돌아가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직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서 사서의 전망도 함께 밝아지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도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사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든잡에서는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직업만을 찾아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